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혼란스러우시다고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는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600개가 넘는 언어와 5개의 종교를 인정하는 나라, 2억 7천만 명의 인구에 300여 종족이 사는 나라. 신혼여행지나 요가 리트릿,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발리가 각광받고 있죠.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떠난 분들은 이런 문양을 익숙하게 보셨을 텐데요. 이 독특한 문양은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은 물론 현대 복장에서도 많이 보이고 인형 옷이나 지갑, 팔찌, 가방 등 수공예품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문양의 이름은 바틱입니다. 바틱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이 문양이 새겨진 천도 바틱이라고 불러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천, 바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세계인형박물관의 김진경이고요. 인형을 통해 세계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럼 흥미로운 바틱을 만나보실까요? 인도네시아의 바틱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역사죠.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644년 수마트라 남부 지역에 힌두 왕조 말라유 왕국이 세워졌고 689년에는 불교 왕조인 스리위자야 왕국이 수마트라와 자바, 말레이 반도를 지배했습니다. 1292년에는 힌두 왕조 마자파히트 왕국이 말레이 반도와 필리핀 남부에까지 걸친 거대한 해상 제국을 형성했죠. 15세기에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해안 지역에 말라카, 반튼, 마타람과 같은 이슬람 왕국이 만들어지며 인도네시아는 점차 이슬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다양한 종교가 뿌리내리면서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향신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대체 불가능한 향신료인 정향과 육두구의 원산지인데요. 때문에 일찍부터 인도와 중국, 이슬람 지역은 물론 유럽과도 활발히 접촉했고 향신료 무역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향신료의 축복은 동시에 재앙이기도 했어요. 영국과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의 육두구를 욕심냈거든요. 그중 네덜란드는 1602년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식민지 경영을 하다가 1824년에 본격적인 식민 통치를 하면서 350년 동안이나 인도네시아를 수탈했죠. 이후 일본의 침략으로 3년 6개월, 다시 독립을 방해하는 네덜란드와의 투쟁으로 4년을 보내고 나서야 1949년 드디어 연방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향신료가 잘 자란다는 건 그만큼 자연환경이 뛰어나다는 거죠. 천혜의 자연 위에 오랜 시간 힌두교와 불교, 이슬람의 문화를 흡수하고 또 유럽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인도네시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고유의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엄마 등에 업힐 때부터 장례식 때까지 사용하는 천에는 이런 다채로운 특성이 잘 녹아있죠. 천은 일상생활 구석구석 사용됩니다. 옷도 가방도 테이블보도 다 천이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천이 몸에 두르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는 모든 시간이 특별했죠. 인도네시아의 천은 무늬와 색에 따라 다양한 상징과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욱 신성한 태도로 천에 들어갈 무늬 하나하나를 고민해 만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삶의 위험이나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결혼식 때 축복해주고
장례식에서 애도하는 마음 역시 천에 담았습니다. 몇 가지 천을 한번 살펴볼까요? 발리에서는 신성한 천 게링싱을 만듭니다. 질병이라는 뜻의 게링과 아니오라는 뜻의 싱이 합친 단어인 게링싱은 질병이 없다, 즉 아프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직물이 사람들을 신체적, 영적 질병에서 보호해주는 힘이 있다고 믿죠. 북스마트라 토바호수에 사는 바탁족은 우로스라고 하는 천을 만들어요. 그들은 태양과 불, 그리고 우로스라는 자애로운 신적 존재가 인간에게 따뜻한 기운을 준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로스 문양을 통해 장수와 기쁨,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인도네시아 직물공예의 정수,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시작된 염색 기법인 바틱인데요. 이 말은 자바어로 점이나 얼룩이 있는 천이라는 뜻의 암바틱에서 유래했어요. 바틱으로 만들어진 천 역시 바틱이라고 불리죠. 바틱의 기원이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바틱은 인도네시아의 직물 공예로 화려하게 꽃피워 나라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욕야카르타 특별주, 동부 자바 지역 궁중에서 바틱은 철학과 종교, 세계관을 담은 상징 체계로 오랜 기간 세련된 형태로 발전해 왔어요. 17세기에 수라카르타와 욕야카르타 통치자들은 궁중에서 바틱 드레스를 입으라고 명령했어요. 궁중 바틱에는 특별한 청색과 흰색, 그리고 왕족의 상징인 소가 갈색이 주로 사용되었죠. 현대에도 바틱 사랑은 여전합니다. 1972년부터 공식 행사에서 바틱 셔츠를 입고요. 정부가 공무원에게 현지 모티프가 있는 바틱을 입도록 권고해 학교나 관공서, 회사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바틱을 입곤 합니다. 바틱은 나병입니다. 밀랍을 이용한 염색이죠. 옷감을 염색하기 전 찬팅이라는 도구에 뜨거운 밀랍을 넣어 천에 무늬를 그려 넣어요. 그러면 염색 과정에서 이 밀랍 무늬 부분에 물감이 스며들지 않겠죠? 그렇게 천을 물들인 뒤 밀랍을 녹여주면 밀랍액으로 그린 부분만 흰 선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연한 색부터 천을 염색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밀랍액으로 천에 그림을 그리고 염색하고를 반복합니다. 몇 번 어느 색으로 염색을 하느냐에 따라 또 어떻게 무늬를 그리느냐에 따라 무늬는 다양해집니다.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틱에서는 똑같은 패턴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바틱의 문양에는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 요소들과 자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의 갈구, 세상의 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마음, 또 삶의 지혜를 구하는 명상 등의 내용이 상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 덕분에 인도네시아에서 천을 만드는 일은 신성한 일이었어요. 새로운 패턴을 떠올리기 위해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패턴을 모방하는 행위는 불경하게 여겨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바틱의 패턴은 중부 자바 지방의 왕족이 사용한 겁니다. 바틱 문양이 담고 있는 상징이 중요했기 때문에 8가지의 문양은 왕족이 아니면 쓸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를 살펴볼게요. 인도네시아 전통 단검 크리스의 형상을 한 파랑의 기원은 16세기 마타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술탄이 명상 중에 이 곡선 문양을 떠올렸다고도 하고 다낭 수타위자야 왕자가 해안을 관찰하면서 고안했다고도 합니다. 아레카 야자 나무를 본뜬 카웅은 가장 오래된 바틱 문양으로 그 시작을 13세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자 열매와 꽃의 반복이라는 단순한 패턴이지만 우주의 에너지와 장수, 영생을 상징하죠. 사와 쓴 가루다 새의 날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 문양에도 그려진 전설의 새 가루다는 힌두 신 비슈누가 타고 다니는 새인데요.
사왓 무늬는 왕의 힘과 의무를 강조하며 성공을 뜻합니다. 세매는 숭배 혹은 번성의 상징으로 가득 찬 문양입니다. 상과 날개, 뱀, 용 등 다양한 모티프가 들어있는데 산은 신들의 신성한 장소, 날개는 영적인 세계로의 이동, 동물은 지구를 상징합니다. 18세기 이 패턴이 왕자들의 교육에 사용됐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많은 의미가 담긴 무늬입니다. 궁중에서 사랑한 바틱은 인도네시아 전통 그림자 인형극 와양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와양 인형이 상징 가득한 바틱천의 옷을 입고 있거나 아예 바틱천에 와양 인형이 무늬로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바틱 패턴은 약 3,000여 종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계속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틱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자바 중부 욕야카르타에서는 전통적인 바틱이 유명하고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치르보는 중국 영향, 페칼롱가는 유럽과 중국 영향을 많이 받은 바틱을 만듭니다. 왕족의 문양으로 소개한 파랑, 카웅, 사왓, 세면 등이 전통적 중부 자바 바틱 문양이라고 한다면 다른 스타일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부 자바 치르본의 대표적인 문양인데요. 메가멘둥이라고 합니다. 이 무늬는 16세기 이 지역의 이슬람 지도자가 중국 공주와 결혼한 데서 유래해요. 공주가 중국에서 가져온 도자기와 비단 등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중국의 도자기와 천에 나타난 모티프들이 현지 문화와 융화했습니다. 메가멘둥은 중국의 구름 문양에서 영감을 얻은 무늬입니다. 중국 도교에서 구름은 열반을 뜻하죠. 원래 중국의 구름은 둥글지만 메가멘둥의 구름은 각이 지거나 뾰족하고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둘러싼 7가지 색의 그라데이션이 특징적이에요. 메가멘둥의 뜻은 기다림 끝에 얻는 결실입니다. 중국인, 아랍인, 네덜란드인 등 외국인 상인의 활동이 많았던 자바 북부 페칼롱가 대표적인 무늬는 잠프랑과 부케탄입니다. 인도와 페르시아의 문화가 투영된 잠프랑은 인도 구자라트 지역의 파톨라 직물에서 보이는 기하학적 무늬와 페르시아 문화의 장식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또 유럽인의 색채가 진한 부케탄 바틱도 유명합니다. 꽃다발을 의미하는 네덜란드어 보켓에서 유래한 부케탄 무늬는 네덜란드 패션 디자이너 엘리자 반 주윌렌이 자바와 아르누보 상징을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2009년에는 바틱이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는 바틱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바틱이 세대를 거쳐오면서 고유의 문양들을 만들어내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든 점에 주목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행운을 상징하는 바틱 무늬의 멜빵으로 아기를 업고 다니고요. 학교 다닐 때나 출근할 때, 결혼식이나 공연, 축제를 할 때도 바틱과 함께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화산섬 나라이기 때문에 화산 폭발 등 위험이 다가오면 왕족들이 모여서 바다에 특정 문양의 바틱천을 던지면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매일 활용하고 있는 바틱에는 인도네시아 역사를 스쳐 지나간 다양한 종교와 문화의 영향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아온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시간과 자치가 담겨있는 바틱. 이 바틱의 이야기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바틱이 곧 인도네시아 그 자체라는 말에 공감되시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